오늘은 새롭게 알려진 여러 의혹들 중에 무안공항 자체에 대한 문제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. 기장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를 했지만 이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받아서 참사가 커졌다는 게 이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. 외국 전문가는 이걸 범죄에 가깝다고까지 했는데요. 조금 전 국토부의 브리핑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. 국제 기준이라든지 이쪽에서는 90m가 최소 기준, 그러니까 의무 규정이라고 보고요. 공고 기준은 240m까지 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국내 공항 같은 경우는 240m에는 안 되는 공항들이 한 서너 개 공항이 있습니다. 일단 그 방위각 시설 자체는 그 안테나 그 시설로 봐야 되고, 지지대는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 로컬라이저는 아닙니다. 왜 이 지지대를 설치를 하냐면은 비바람이나 이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. 그게 근데 공항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으니까 저희는 그 재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그 콘크리트 지지대를 갖다가 받친 거거든요. 어제 오늘 꽤 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이 콘크리트 둔덕. 겉만 보면 흙으로 쌓여진 둔덕 같지만 내부는 단단한 콘크리트고요. 오늘 국토부 얘기는 최초 설계 때도 이게 있었고 지지대 설치할 때 비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니까 고정하기 위해 설치했다라고 국토부가 설명을 내놨어요.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. 일단 허주연 변호사님, 경찰도 이 둔덕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수사에 착수했어요. 그렇습니다. 아마 주요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 이게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어떤 수사 착수의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,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살펴보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관리, 시설 관리에 소홀해서 시민 또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로 분류가 되고, 만약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. 지금 이 무안공항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중대시민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, 문제는 기소에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지금 항공사 측의 어떤 정기적인 점검 의무 위반이라든가 개선 지시가 없었는지, 그리고 국제공항, 무안국제공항 측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로컬라이저 시설 같은 것들을 어떤 안전관리 보건 의무를 어겨서, 관리 지침을 어겨서 설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, 특히 또 조류 충돌과 관련해서 이 조류 충돌을 퇴치할 수 있는, 조류를 퇴치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기준에 맞게 제대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었는지,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개량 당시에 상부를 30cm 위에 올렸고 최초부터 있었고, 이제 콘크리트 둔덕과 거의 비행기가 그 동체 착륙할 때 수천 톤의 이 무게와 충격으로 일어났다는 건데, 이 사례가 어제 오늘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. 저희가 어제 고승희 교수 모시고 좀 얘기를 할 건데, 2015년이었습니다.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나서 잔디밭에서 멈춰섰는데, 이게 저기 보면 같은 장비, 지금 무안공항에 있는 같은 장비인 저 로컬라이저 부딪히지만 승객 82명이 모두 생존했거든요. 저거 보고 고 교수님,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나요? 그러니까 조종사 입장에서는 중앙선을 잘 유지하면 더 안전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. 그런데 지금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을 유지해서 문제가 되었고 더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어제도 정확히 고승희 교수께서 얘기했지만, 해당 기장이 이 콘크리트 둔덕이 저렇게 단단할 거라고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, 왜냐하면 로컬라이저라는 존재도 그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시는 기장분들도 그렇게 인지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우리는 그 작동하고 그 주파수를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의 설치나 재료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. 어찌 보면 9년 전에 히로시마 공항
국내 여객기를 운전했던 그 기장도 사실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게 그냥 부서지듯이 지나갔기 때문에 참사를 막을 수 있었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?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